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친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호감이 가고 참 사람이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저 사람 괜찮네. 이제 그러고 말면 나랑 좋은 인간관계로 이렇게 딱 엮이는 어떤 그런 확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도는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관심을 보여야 돼요. 관심. 회사에서건 일반적인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건 어떤 친구건 간에 관심, 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인을 받게 되면 평소에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나 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좋은 관계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의 사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일단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지내고 싶은 상대에 대해서는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칭찬.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지. 그럼 이제 칭찬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아침에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머리 하셨나 봐요. 염색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칭찬거리. 아까 회의 시간에 발표하신 내용 정말 내용 정리 잘 하셨던데요. 발표도 잘 하시고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이런 칭찬. 최 과장님한테 평소 많이 배웁니다.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너무 공손히 인사하시고 한결같으셔서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 공통점 뭐예요? 칭찬은 구체적이고 행동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걸 참 잘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인간관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미투. 저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저도요 라고 말하는 거 대단히 그 사람과 이제 그 친밀한 관계가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 공통점 찾아내기. 그 중에서도 상대가 관심 있는 분야를 나도 그거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강아지 키우세요? 저도요. 너무 예쁘죠. 어떤 종류 키우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잘 되죠. 요즘은 이제 그런 강아지, 고양이 이런 어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요새 이제 또 트렌드, 비건에 대한 관심들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가 이제 비건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비건이시라면서요? 저는 완전한 비건은 아직 아닌데요. 한번 해보려고요. 건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의 관심사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저도요. 이렇게 동조하는 거잖아요. 요 앞에 샐러드 가게 생겼는데 가보셨어요? 맛있죠. 거기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식당 생겨서 비건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아주 비건들한테는 인기가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뭐 골프 같으면 저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 좋아하신다면서요? 저 너무 좋아해요. 언제 한번 같이 운동하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도요. 이렇게 하는 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거나 대충 말하는 습관은 아무런 임팩트를 상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핵심인 거죠. 얘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 이제 인상적으로 여겨지고 대화의 여운도 남는 거죠. 대충 겉도는 이야기, 어떤 인상도 나에 대한 이제 인상 제대로 남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음식이나 취미, 이제 상대의 기호를 이제 파악해 두는 거, 그걸로 얘기를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시작하신다면서요?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지인이 유튜브 시작하신다면서요? 너무 기대돼요. 채널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관심.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고양이 일상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치자고요. 요즘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이요? 고양이 카페 정말 괜찮은데 제가 아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거기서 브이로그 찍으면 진짜 화면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때 굉장히 디테일을 살려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라는 것이 결국 뭐겠어요? 배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의 입장에서 얼마나 헤아리느냐에 따라서 센스 있는 사람, 그다음 디테일한 사람이 결국 정해지는 셈이죠. 그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회의도 그렇고 뭐 모임도 그렇고 어디 앉아야 되지? 들어가서 이제 잠깐 당황하고 약간 무안한 그런 경우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찬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김대리라고 하면 김대리님 이리로 오세요. 여기 앉아요. 옆에다 이제 막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나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이 자기 직원들 잘 챙기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온 사람은 사실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우리는 여럿이서 같은 팀에서 이제 갔는데 저 사람은 이제 딴 팀에서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기도 민망한 거죠.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러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이 혼자 와서 좀 머쓱하겠다. 민망하겠다. 이러면 누구 이게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우리 같이 합석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호감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내가 이제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벌어졌을 경우에 얼른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얼른 그야말로 막 불러서 옆에다 앉히고 이러는 거 아주 좋은 일이죠. 후배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야단칠 이야기도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야단맞고 민망하겠구나 이런 얘기들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호감이 가고 있는 후배인데 어쨌든 부정적인 피드백 해야 되고 야단 쳐야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샌드위치 작전 벌리는 거죠. 잘하고 있는 부분 먼저 공감해주고 그 경무에 이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런 실수들은 앞으로 다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제 페널티가 정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경고해주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걸 약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이런 실수를 다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일이 빨리 이제 성장하고 원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원하는 업무 그런 것도 이제 더 많이 맡아서 할 수 있을 거다. 자, 화이팅, 힘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그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샌드위치식으로 하는 거 대단히 후배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하기 방법이요. 자,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이제 호감을 얻고 싶은 그런 사람은 특히나 더 뭔가 이제 바꿔달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김 과장님, 시간보다 먼저 자료 공유해 주셔서 일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6월 자료가 일부 누락된 게 있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좀 이제 다시 확인하시고 수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맨 앞에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고. 거래처하고 얘기할 때도 지난번 납품 일정을 갑자기 이렇게 당겨달라고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저희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고 수정 부탁하는 건 근데 몇 가지 하자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고 친해지는 거는 사실 우연히 그냥 저절로 인연이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특히 이제 비대면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더 큰 노력이, 사람의 감정이 공유되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한 만큼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인생의 선물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팁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이렇게 서로 친밀해지고 정말 인생의 정말 선물 같은 선물 많이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